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요즘에 선생님은 7학년 학생들과 함께 사회 수업을 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놀이, 역할극들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와 청소년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위와 역할이라는 말을 듣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학생이 있네요. 이 여학생은 지금 할아버지한테 물을 가져다 드렸고요. 또 동아리 회장으로서 어떤 리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생도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일까요? 음, 지금 뭐 원래 이제 할 일이 많다, 학생들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손주로서의 역할을, 동아리에서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동생에게는 언니로서의 역할을, 누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이 여학생이 갖고 있는 지위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역할들이 발생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그쵸. 사회적 지위가 있죠. 자, 지위라고 하는 것이 뭐 높다 낮다 이런 거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높은 지위, 낮은 지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요. 교사와 학생 간에는 교사가 높은 지위고 학생이 낮은 지위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지위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학생은 배우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위를 가만히 나눠봤더니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라는 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취지위는 성취했다, 그러니까는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원, 학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취지위에 해당이 돼요. 요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귀속지위라 해서 귀속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속해져 있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속지위라는 얘기는 태어나 봤더니 여기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별들, 그 다음에 신분, 옛날에는 양반, 뭐 중인, 노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신분 같은 경우가 이런 귀속지위에 해당이 되겠죠. 자,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뭐 성별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귀속지위가 크게 중시되지 않아요. 요즘엔 성취지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아들, 딸은 귀속지위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무슨 지위일까요? 부모라고 하는 지위는 다음 수업 시간에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를 꼭 기억하세요. 필기할 때도 좀 분명하게 보이게 하이라이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방식을 역할이라고 해요. 교사는 교사다운 행동을 기대하죠. 교사가 막 수업 시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들, 욕들 이런 것들 막 한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학생들의 맞는 행동 방식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그렇게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녀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서 우리는 역할 수행이라 그래요. 수행은 역할하고 달라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나오고 틀릴 가능성이 커요. 역할은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역할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역할 수행을 잘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상을 받겠죠. 으쓱 점수를 받겠죠. 못하는 사람은 제재를 받겠죠. 머쓱을 받겠죠. 이렇게 제재와 보상을 통해서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세 글자짜리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회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지위에 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 우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할 갈등은요. 지위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지위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모라고 하는 지위에서는 아이를 보살펴야 되고 이럴 때 서로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걸 조금 더 구분해서 배워요. 지위가 여러 가지일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지위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한 가지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역할 긴장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역할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 일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집에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이러면 이제 되게 불편하잖아요. 해결을 해야겠죠. 자, 개인적 수준에서는 내가 지금 이 지위 중에서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한 지위인가, 그리고 이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를 봐서 하나를 포기하거나 역할 수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순위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되고 가정에만 신경 쓴 사람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적 수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할 갈등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무슨 얘기죠? 4시 반 이후로 5시 이후로 일하지 마세요. 불 끕니다. 모두 집으로 가세요. 해서 편안하게 퇴근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던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조퇴를 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던가, 이런 방법으로서 해결해 줘야겠죠. 자, 우리 지위와 역할 배웠습니다. 지위는 두 가지 있다 했었죠.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귀속지위는 타고난 거, 성취지위는 후천적으로 얻어낸 거. 자, 역할에는 역할 수행이 있다. 역할 수행은 다르다. 역할은 기대되는 것이다. 역할 수행은 실제로 그 기대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잘하면 보상, 못하면 제지다. 갈등은 두 가지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받을 때 역할 모순이 발생한다. 또 역할 한 가지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받을 때 우리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역할 갈등 상황을 역할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